네, K스탁 라이브 진행의 온희주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늘 워싱턴 DC에서 한미 2+2 통상협상이 열렸겠죠. 하지만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미국 측의 일방적인 일정 변경으로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출국 1시간 전에 이메일로 연기 통보를 받았고 나흘간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협상 파트너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대면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8월 1일 관세 마감 시한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외교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시장에도 퍼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일본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미국에 약속하고 관세 인하를 받아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우리도 일본처럼 해야 하나 아니면 다른 전략이 필요할까 고민이 깊어집니다. 오늘은 이 질문 속에서 브리핑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일본이 얻은 것과 내어준 것을 먼저 체크해 보시죠. 상호 관세율은 25%에서 15%로 낮아졌습니다. 대미 무역 흑자국 중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대신 일본은 미국에 신규 투자 5,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59조 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의 90%를 미국 내에 재투자하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번 합의의 90% 재투자 조항을 두고 몇 가지 불확실성을 지적합니다. 우선 이 조항의 핵심 타깃은 일본 자동차 업계입니다. 이번 협상으로 미국 내의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2.5%로 인하됐고 여기에 미국의 기존 2.5% 수입 관세를 더해서 최종 15%가 되죠. 일본 측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기존 수입 관세를 뺀 이번에 관세 혜택을 본 12.5% 가운데 그 90% 수준인 약 10% 정도를 미국 내에 재투자로 환원하라는 조건이다. 즉 미국식 전액 헌납 프레임이 아니라 관세 인하분 일부를 투자로 되돌려주는 구조로 보는 겁니다. 이 때문에 토요타 같은 대형 자동차 기업은 이미 계획한 수소 연료전지 공장 투자만으로도 90% 재투자 요건을 상당 부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일본 자동차주의 주가는 협상 발표 직후 급등했습니다. 투자자들 역시 주가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을 공유한 셈입니다. 또 일본 언론은 이번 5,500억 달러 신규 투자 범위에 US 스틸 투자, 스타게이트 펀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같은 대형 사업들이 포함될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운용하기 나름이라는 해석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즉 재투자 선택권은 일본에 있고 현재 일본의 미국 내의 투자 규모가 이미 그보다 훨씬 커서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는 시각입니다. 네, 이렇게 앞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현재 미국과 일본의 시각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럼 왜 이렇게 양측의 해석 차이가 크게 나는 걸까요?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세부 조항은 조율하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 더 짚겠습니다. 미국이 협상 완료했다고 발표한 5개국, 영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여기에서 공식 서명까지 간 국가는 딱 한 곳이죠. 영국뿐입니다. 즉 일본은 아직 서명 전 단계입니다. 디테일 협상 여지가 남아있고 해석 차이가 존재하는 상태인 거죠. 참고로 이 5개국 중에 유일하게 미국의 무역 적자를 보는 국가는 영국.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쉽게 사인할 수 있는 국가였다는 맥락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맥락.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투자 약속 사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 트럼프 당선 직후 일본 소프트뱅크는 미국에 500억 달러 투자와 5만 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폭스콘은 100억 달러 투자와 13,000개 일자리를 공언했고 브로드컴도 본사를 미국으로 이전하고 수십억 달러 규모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걸 그대로 실행했을까요? 대부분 트럼프 1기 말까지 질질 끌다가 임기 끝나고 흐지부지 됐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실제 투자를 이어가긴 했지만 공언한 5만 개 일자리는 절반에도 못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폭스콘은 일부 설비만 가동했고 애초 기대했던 13,000개 일자리에 한참 못 미친 규모의 고용만 창출했습니다.
브로드컴 역시 본사 이전은 했지만 투자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즉 당시 발표는 화려했지만 실행은 제한적이었던 사례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경험은 이번 일본의 5,5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해석할 때도 중요한 참고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투자 약속과 실제 사업 기간의 시간차, 대표적인 예가 이번 합의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겠죠. 이 사업은 가스전 개발부터 액화 설비 건설, 파이프라인 연결까지 수십 년 단위로 진행되는 초장기 프로젝트입니다. 미국 정부 추산만 봐도 지금 상업 생산까지 10에서 한 15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을 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중간에 원자재 가격 변동, 환경 규제, 정권 교체 같은 변수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아예 무산된 사례도 과거에 적지 않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 트럼프 대통령은 3년 6개월가량 남았죠. 즉, 이 투자 약속이 실현되는 시점은 다음 행정부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당장 발표된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가 언제, 어떤 구조로 집행될지라는 부분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우리가 읽어야 할 메시지, 협상은 숫자만 보고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이겠죠. 5,500억 달러, 그리고 90%. 다음 화면 보실까요? 이 숫자들 뒤에 숨어있는 세부 조건이 핵심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 그대로 지금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구조일지 모릅니다. 우리 정부도 겉으로 드러나는 말에만 신경 쓰기보다 그 안에 숨겨진 정치 일정과 사업 현실 사이의 간극을 따져봐야겠습니다. 그래야만 장기 전략을 세밀하게 설계하고 당장 유리해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미래까지 유효한 합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과 국민 역시 표면적인 이겼다 졌다 프레임에서 벗어나 협상의 구조와 맥락을 보며 건강한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분위기를 바꿔서 오늘 시장에서 중심 재료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중심에 선박의 심장, 엔진 섹터가 굉장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한화엔진이 놀라운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도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달리고 있고 엔진 섹터 전반이 뜨거운 분위기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난 22일 화요일 브리핑에서 미리 짚어드렸죠. 그때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 그 말이 실적으로 증명된 셈입니다. 선박 건조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발주가 들어가는 기자재가 엔진입니다. 그리고 엔진은 마진이 비교적 좋고 중간재 특성상 가격 전가가 쉬워 후판 가격 상승에도 수익성 방어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기준과 최신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HD 현대중공업 엔진 기계사업부 가동률은 146%, 여기에서 누락이 됐네요. 146%에서 이 최신 데이터는 150%로 늘어났고 한화 엔진은 88%에서 101.4%로 늘었고요. HD 현대마린 엔진은 40%에서 88%로 늘었습니다. 이 수치가 아마 지금 잘못되어 있을 겁니다. 자, 특히 HD 현대마린 엔진과 한화 엔진의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오늘 발표된 실적이 그 흐름을 그대로 증명해 준 겁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